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도면층을 하나의 표로 만드는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것도 말로만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완성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을 해보면 시작점을 입력해 달라고 할 겁니다. 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정을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면 사각형이 화면에 보이게 될 텐데 요게 표의 아웃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렉탱글을 사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릴 때처럼 특정 좌표를 가로와 세로 순서로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 가로와 세로의 높이를 상대좌표 형식으로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모든 도면층들이 하나의 표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건 그 도면층을 사용해 작성한 선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도면층의 이름이 단일행 문자로 작성이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열에 있으니까 같은 도면층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도면층의 이름이 EF도어죠. 그리고 문자에 적혀 있는 내용이 EF도어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보면 간혹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도면층이 꺼져 있거나 동결이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표시가 되지 않는 것 뿐이지 작성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모든 도면층을 하나의 표로 만드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요번에 작성할 리습은 모두 다 좌표로만 만들 거기 때문에 배치 공간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요렇게 표를 만드는 기능을 리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순서도를 그리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순서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순서도를 정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겁니다. 사용자가 할 일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좌표를 입력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좌표를 입력해서 표가 작성될 영역을 사각형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렸으니까 컴퓨터가 폭과 높이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건 도면층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해주면 좋은 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좋습니다. 심볼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벳 순서랑 동일하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별도로 정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나머지 것들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좌표를 입력을 해줬죠. 그런데 사각형을 그릴 때에는 요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여길 클릭하고 여길 클릭했을 수도 있고 여길 클릭하고 여길 클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점 여기 어떤 순서로 입력을 하든 간에 어쨌든 요게 표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한 사각형에서 정렬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요건 좀 이따가 계산식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각 점의 좌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가장 밖에 있는 최외곽의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물론 이 이후부터 계산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저는 먼저 최외곽의 사각형을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각 모서리의 좌표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최외곽 사각형을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면층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었다는 뜻은 전체 도면층의 숫자를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면층이 몇 개 있는지 세줘야 돼요. 그래야 각각의 칸이 몇 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각각의 칸을 구분하기 위한 가로선을 그리기 전에는 그 높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폭과 높이를 먼저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 높이를 도면층의 개수로 나눠주면 한 칸의 높이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높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도면층 구분을 위한 가로선을 그려줍니다. 당연히 여러 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한 줄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은 문자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문자의 높이가 있다면 이걸 정해주는 과정을 앞에 집어넣어줘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기능을 실행할 때 명령어 입력하고 사각형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 입력하고 사각형 그리고 문자의 높이까지 그려줘야 되고 한 줄의 높이가 문자의 높이보다 무조건 크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삐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문자의 높이가 한 줄 높이의 절반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한 칸의 높이가 20이다. 그러면 문자의 높이가 10이 되는 거니까 문자의 위치를 잡기도 쉽고 문자가 위아래로 삐져나갈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의 높이까지 계산을 했으면 문자의 기준점 좌표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문자에는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 기준점을 어디에 집어 넣을 건지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다 끝나면 문자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각각의 요소가 모두 수집이 된 겁니다. 문자의 내용으로 도면층의 이름을 쓸 건데 도면층 이름을 만들어 뒀으니까 해결이 됐고요. 문자를 작성할 때 사용할 도면층도 당연히 해결이 됐고, 문자의 높이값, 문자의 기준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집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문자를 각 칸에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반복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어떤 게 진행이 되느냐? 가로선을 그렸으니까 샘플로 작성할 선과 문자를 구분하기 위한 세로선까지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칸에 각각의 도면층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전체 내용이 흘러갈 거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리습에서는 산식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볼 때 복잡한 거지 산식 자체는 사실 가감승제로만 구성된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렸다면 전부 다 미지수죠. 요거 자체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값이니까 요거에 의해서 모든 좌표가 다 바뀌는, 그러니까 모든 좌표점들이 전부 다 미지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쓰기 전에 그 산식을 먼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결국 작성하고 싶은 그림은 요런 거죠. 요런 표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력하는 건 요점, 요점, 혹은 요점, 요점 이렇게 두 개의 좌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갖고 나머지 점들을 다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산식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한 값은 P1과 P3를 입력하든 P4와 P2를 입력하든 어떻게든 요 중에 두 개의 점을 입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X의 좌표 두 개와 Y의 좌표 두 개가 수집이 됐을 거예요. X의 경우 왼쪽에 있는 점들은 X의 좌표가 동일하죠. 수직선이니까. 그리고 수평선은 Y의 좌표가 동일합니다. 수평선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좌표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이 친구가 XA, YA라고 치면 이 친구는 XB, YB가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2번과 포인트 4번은 그걸 조금씩 수정한 XAYB, XBYA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리습에서 왼쪽 위의 점을 기준으로 모든 산식을 다 작성을 할 거예요. 선을 그리고 문자를 넣는 건 결국에는 반복문입니다. 처음에 그려질 선이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얼만큼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구성한다고 산식을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선은 첫 번째 간격의 2배다. 세 번째 선은 첫 번째 간격의 3배다. 이런 식으로 산식을 구성을 하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결국엔 일정한 값이 증가하는 규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선도 마찬가지고 문자의 기준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미지수가 들어있는 산식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기준점을 저처럼 한 군데를 쿡 집어서 선택하지 않고 계산할 때마다 조건문으로 따져서 집어넣어 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보단 저처럼 기준점을 하나 잡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리습을 만들 때는 훨씬 계산이 쉬워요. 자, XA, YA라는 건 우리가 입력한 두 개의 점 중에 X값이 작고 Y값은 큰 값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입력을 했던 간에 X값은 2개, Y값은 2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X값은 작은 거, Y값은 큰 거를 취하시면 돼요. 그러면 좌상단의 기준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1번을 구했다면 나머지 점을 구해줄 차례인데, 그 산식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딱 봐도 복잡해 보일 텐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 수직선은 전체 폭에서 3분의 1의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XA에는 전체 폭의 3분의 1을 더해주면 요 점의 X점이 되는 거고, YA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폭의 3분의 1이라는 건 XB에서 XA를 뺀 걸 3으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요게 좌표를 구하는 산식이에요. 그리고 밑에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X점은 수직선이니까 동일한 산식이 들어갈 거고, Y점은 그냥 YA 대신 YB를 써주면 요 수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산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전체의 높이는 H고 한 칸의 높이는 H를 N개, 여기에서 N이라는 건 도면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n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요 마지막 선, 요 선이 n-1번째라는 게 헷갈리기 쉬워요. 이 가로로 그려져 있는 선들은 총 n 플러스 1개가 그려집니다. 첫 번째 도면층 긋고 두 번째 도면층 긋고 이렇게 해서 n번째 도면층 긋고 요렇게 그어버리면 맨 위에 있는 선은 그려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체 규칙을 정할 때 외곽선은 다 그려버리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선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때문에 가로선은 n-1개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산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x축의 좌표는 xa로 변함이 없죠. 요 점의 좌표는 xa로 변함이 없습니다. y축의 좌표만 변하면 돼요. 근데 y축의 좌표에서 요 높이가 h를 n으로 나눈 건데 그 h가 ya에서 yb를 뺀 겁니다.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빼면 요 길이가 나오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걸 n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건 1을 곱하고 두 번째 건 2를 곱해서 전체 ya에서 빼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있는 것 중에 요게 바뀌어 나가면서 반복문을 구성을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왼쪽에 있는 점과 오른쪽에 있는 점은 규칙이 똑같습니다. y축은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x축의 좌표만 xb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실행할 때 요거 구할 수 있고 요 점 구할 수 있으니까 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 반복문을 실행을 하면서 선을 쭉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요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요 칸에 선을 그리는데 이 선도 좌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는 n분의 h 요 한 칸의 높이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중간에 딱 선이 들어가야 이쁘니까 반으로 줄인 거고요. 반으로 줄이면 위와 아래의 간격이 똑같겠죠.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은데 요 선이 여기에 딱 붙어 있어도 되긴 하겠지만 요 가로값도 요 높이와 똑같이 절반만큼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요 선을 그리기 위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모두 미지수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문자의 경우 문자의 정렬을 왼쪽, 그러니까 왼쪽 아래점에 여기를 포인트로 잡았고요. 요 점은 전체 너비의 중간에 오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4n분의 h만큼, 그러니까 요 전체 높이를 4등분 한 다음에 중간점에서 한 칸을 내려줬어요. 이렇게 한 칸을 내린 이유는 문자의 높이를 제가 앞에서 전체 높이의 절반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요 위에 남은 부분과 아래쪽에 남은 부분의 간격이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4n분의 h, 4n분의 h, 2n분의 h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자, 이러면 선의 위치와 문자의 위치까지는 정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산식으로 구해줘야겠죠? 그 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 점이 xa, ya라는 기준점이고요. 그 xa에 2n분의 h를 더하면 요 점의 x축 좌표가 될 거고 y축 좌표는 ya에서 2n분의 h를 빼주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요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산식을 구한 다음에 요 선이 계속 반복돼야 되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도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0, 곱하기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반복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좌표가 변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전부 다 정할 수 있으면 리습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좌표를 산식으로 만드는 건 본인이 어떤 형태를 어떤 규칙으로 만들겠다라고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요 칸의 중간에 대충 넣자 이렇게 떠올려서는 산식을 구성할 수 없어요. 이 산식을 구성하기 위해선 모든 조건이 다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 계산식을 만들지 못하면 반복문을 구성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뭔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의 좌표를 모두 등차 수열로 구분을 해줬다면 이제 코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면서 각 단계별로 코드를 하나씩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노트패드를 사용을 하긴 할 거지만 보셨다시피 이번 계산에는 괄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만 적은 건데 요 W라는 게 사실 계산식이잖아요. H도 당연히 계산식이고요. 게다가 요 더한다는 거 요것도 사실 괄호가 하나 쳐져 있는 거고 X와 Y를 리스트로 만들려면 괄호가 하나 또 필요하고 엔트메이크로 만들려면 괄호가 하나 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괄호가 4겹, 5겹, 6겹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진행한 내용 중에 산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번 예제에서는 좌표점을 여러 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사칙연산이긴 하지만 산식이 들어가고 그 산식 계산을 위해서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헷갈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헷갈릴 즈음 노트패드를 벗어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일단 가능하긴 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트패드로 모든 걸 쓰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말미에 다른 툴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플로우 차트를 띄워놓고 코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자가 좌표를 입력을 해야 되죠.
좌표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getPoint라는 함수예요. 여기에 안내 메시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스타트 포인트라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좌표 입력값을 받았으면 어딘가 저장을 해 놔야 써먹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setQ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스타트 포인트니까 stp라고 인수의 이름을 정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입력할 때는 당연히 getPoint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점의 좌표를 입력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이걸 사용하면 사각형이 어떤 형태로 그려질지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getCorner라는 걸 사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걸 사용할 때 점의 좌표를 인수로 하나 집어넣어주면 여기서부터 사각형이 미리 보기로 그려진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점을 입력할 때 메시지를 적어주면 사용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냥 opposite point라고 대충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써먹어야 되니까 endpoint, edp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점의 좌표를 두 개를 입력받았어요. stp와 edp 이렇게 두 개 정해져 있는 좌표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식의 기준점을 정해주기 위해서 요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줘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XA와 YA, XB와 YB 요 네 개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카의 STP, 그러니까 STP에 저장되어 있는 X축의 좌표, 그리고 카의 EDP,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X축의 좌표, 둘 중에 뭐가 작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이 참일 경우, 그럴 땐 setQ를 사용을 해서 XA가 카의 STP다 요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A만 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setQ의 XB도 카의 EDP다 요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if문에서는 참에서 실행될 내용에 함수 한 개밖에는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프로그램 수로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사실 setQ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인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변수 이름, 정의할 내용, 변수 이름, 정의할 내용 이 내용을 반복해서 써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setQ라는 함수 하나로 XA도 정의할 수 있고 XB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참에서 실행될 내용이고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 엔드포인트에 있는 X값이 작다. 그러면 그게 XA에 들어가 줘야겠죠. 카의 EDP, XB에는 카의 STP가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실행이 됐을 때에 두 개의 X좌표 중에 작은 게 XA, 큰 게 XB에 들어갈 거예요. Y에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부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한테 물어볼 때 CADR에 STP에 들어가 있는 것과 CADR에 EDP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STP에 들어가 있는 게 크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요게 참이면 STP에 들어가 있는 게 YA로 들어가는 거죠. CADR STP가 되는 거고 YB에는 CADR EDP가 되는 겁니다. 요 부호에 따라서 뒤에 있는 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내용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마찬가지 이유로 동일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STP 이렇게 정의를 하면 XAB, YAB가 모두 정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비로소 PT1, 2, 3, 4를 모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etQ를 사용을 해서 PT1을 정의를 해줄게요. PT1은 list 함수를 사용을 해서 XA와 YA를 하나의 좌표로 묶어주면 되는 거고 PT2는 list 함수를 사용을 해서 XA와 YB를 묶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PT3과 PT4를 모두 정의하시면 되는 거죠. XB, YB setQ PT4에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XB, YA 이렇게 정의하면 4개의 점 모두 정의가 끝난 거고요. 요걸 사용해서 이제 선을 그릴 거예요. 각 점의 좌표를 생성을 했으니까 최외곽에 사각형을 작성을 할 건데 선을 그리는 게 요거 한 개만 그릴 게 아니라 반복문에도 계속 쭉쭉쭉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을 만들려면 entMake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요 내용을 함수에 직접 집어넣으면 내용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그리는 기능을 정의하고 그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릴 때 각 칸에 선을 그릴 거니까 작성될 선의
도면층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differ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함수의 이름은 create line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로 사용을 할 건 start point, end point, layer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줄 거예요. 자, 이 기능을 실행을 하면 entMak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로 묶여있는 객체의 정보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0번에 line이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되고, construct를 사용을 해서 8번에 layer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construct를 사용을 해서 10번에 start가 들어가 줘야 되고 11번에 endpoint가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사용했던 괄호들을 쭉 다 닫아주면 함수를 정의한 게 되는 거죠. 요걸 사용해서 선을 그리는데 외곽선이니까 0번 도면층을 사용을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첫 번째 점은 pt1, 그 다음엔 endpoint는 pt2, 사용할 도면층은 0이다. 요렇게 요 내용을 4번 반복을 하는데, 시작점과 끝점만 바뀌면 되겠죠? 요건 2번, 요건 3번, 그리고 3번에서 4번으로, 그리고 4번에서 다시 1번으로 선을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외곽선 4개가 생성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요 내용 실행을 했고, 요거까지는 실행을 했는데 아직 안 한 게 전체 폭과 높이를 계산을 안 해줬어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줄게요. 전체 폭은 계산하는 건 너무 쉽죠? x축이 큰 거에서 x축이 작은 걸 빼주면 됩니다. xb에서 xa를 빼면 폭이 될 텐데, 꼭 xb에서 xa를 빼야만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xa에서 xb를 빼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bsolute, 절대값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건 언제나 양수가 되겠죠. 요걸 setQ를 사용을 해서 width라는 데에다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폭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h, 높이 값도 마찬가지예요. height에다가 저장을 할 텐데 abs를 사용을 해서 ya에서 yb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표의 높이가 정해지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진행을 했으면 요게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진행을 해볼게요. 도면층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떤 기능을 쓸 거냐 하면 table next라는 기능으로 레이어에 있는 걸 조회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조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 값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른 리스, 다른 함수에서 요걸 한 바퀴 썼을 수도 있으니까 실행할 때 rewind를 사용을 해서 초기 값으로 돌아가 줘야만 해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tbl next가 레이어에 있을 때까지 조회를 해주면 되는 건데, 요 기능을 실행을 하면 위에서 조회한 거 다음 게 바로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실행을 하자마자 요걸 변수로 저장을 해줘야만 합니다. 저는 array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요걸 저장하는 이유가 도면층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근데 tbl next라 그러면 도면층의 정보, 개략적인 정보를 반환해 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2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 중에서도 디크리먼트 파트가 필요한 거니까 아예 cdr의 association에 2번까지 사용을 해서 도면층의 이름만 array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와서 요 내용이 뭔지 모르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rray에 저장한 도면층의 이름을 setQ를 사용을 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 construct를 사용을 해서 array를 어떤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layer name list라 그래서 lnlist라는 거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루프를 돌 때마다 쌓여 나가야 되니까 이 전체를 lnlist라는 데에다가 덮어 써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인데, 가장 처음에 요걸 실행해서 반환한 값을 아직 저장을 안 했죠. 요렇게 실행을 하면 첫 번째 도면층을 제외한 나머지만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정상적인 도면이라고 하면 첫 번째 리스트는 무조건 0번 리스트일 거예요. 정상적인 도면이라면 말이죠. 새 도면을 만들자마자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tbl next 레이어에 true를 사용을 하면 0번 도면층이 반환이 되기는 할 건데, 요것조차 리스트에 넣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setQ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친구를 lnlist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반환하는 값도 도면층의 정보니까 cdr에 association list를 사용을 해서 도면층의 이름만 저장해 줘야 합니다. 요렇게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컨스트럭트에서 사용을 할 때 뒤에 있는 요소가 단일 요소, 앞에 있는 게 단일 요소면 도티드 페어를 구성합니다. 요게 지금 단일 요소죠. 리스트로 만들어줘야만 해요. 그래야 도티드 페어가 아니라 일반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요소가 한 개밖에 없는 리스트로 반드시 만들어줘야 해요. 그게 아니면 밑에 사용할 루프를 적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도면층의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자, 일단 샘플 도면에서 이 내용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서 실행을 하면 0번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while문을 실행을 하면 하나의 리스트로 모두 다 들어오게 될 텐데, 이 리스트를 만들 때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construct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 조회한 게 맨 뒤에 들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0번 도면층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걸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하나씩 빼나가면 맨 위에 폰스, 체어, CPU, 퍼니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내가 원하는 도면층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 문자들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쓰는 사람이 찾기가 편하죠. 그래서 정렬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함수는 제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사용 방법도 그렇고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카테고리로 묶기가 조금 애매해서 아직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펑션 리스트에서 sort로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vl sort. 이 친구가 정렬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전체 구조로는 함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펑션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서 크다 혹은 작다 이런 함수들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정렬을 해줄 거예요. 예제까지 간단하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에는 vl sort를 사용을 해서 ln 리스트에 있는 걸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그리고 정렬한 건 당연히 써먹어야 되니까 ln lst에다가 덮어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 리스트에 있는 걸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다시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적었으면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까지는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면층의 개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너무 쉽죠? setQ를 사용을 해서 nln이라는 인수에다가 저장을 해줄 텐데, 특정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ln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있냐 요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개수를 물어봤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 줄의 높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전체 높이를 개수로 나눠주면 한 칸의 높이가 나오겠죠? 그걸 nheight라고 변수의 이름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산식은 나누기인데 height를 nln으로 나눈다. 이렇게 산식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한 40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변수는 한 6, 7개 정도 정의를 한 것 같은데, 요렇게 코드만 적어 놓으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요렇게 정의를 해놓고 내일 해야지, 내일 오면 이거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 코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주석을 항상 작성을 해주세요. 주석은 쌍반점을 찍어주고 시작점이라든지 끝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반점을 찍으면 그 뒤에 있는 건 컴퓨터가 인식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다음 줄로 넘어갈 때까지 컴퓨터가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수로 뭔가 설정을 했으면 나중에 알아보기 쉽도록 주석을 달아주셔야 해요.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선 작성 함수 정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폭, 여기에는 높이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설명을 하려고 적는 거라서 이런 내용을 생략을 하겠지만 본인이 리습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빼곡하게 써주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게 뭔 소린지 모릅니다. 산식 같은 것도 이런 산식을 나중에 쳐다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무조건 뭔가를 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써줘야만 나중에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의 높이까지 계산을 했으면 이번에는 문자의 높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문자의 높이 별거 아니죠? nheight의 절반이면 되니까 setQ를 사용을 해서 textheight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산식은 nheight를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의 높이가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높이 값을 다 정의를 했다.
그러면 간단한 좌표들은 모두 정의가 끝났어요. 이제는 가로선 생성, 문자가 들어갈 좌표 계산, 박칸의 문자 작성 이런 내용들이 남았는데 문자를 집어넣기 전에 선을 먼저 그려봅시다. 각각의 칸을 구성하기 위한 가로선들을 먼저 그려볼 건데 이 가로선에서 XA는 항상 동일하죠. YA의 값만 한번 루프를 돌 때마다 바뀌게 되는데 이 산식을 그대로 메모장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미 계산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겠습니다. YA에서 YB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요 뺀 걸 n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n은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나누기 NLN, 그러니까 도면층 네임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뭔가를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산식을 정할 때는 n이라고 똑같은 걸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요건 사실 횟수죠. 첫 번째, 두 번째, n-1번째, 그러니까 반복문에서 사용할 횟수가 되는 겁니다. 즉 리스펙 코드로 옮길 때에는 아직 정의하지 않은 미지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지수를 리핏이나 while문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n을 집어넣었으면 n에서는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산식을 완성을 해주고 이렇게 곱한 값을 YA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빼기 YA에서 전체 내용을 빼주면 Y축의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좌표로 만들기 위해서 XA와 함께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줘야만 해요. 요게 왼쪽 점에 있는 점의 좌표입니다. 여기에서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산식은 똑같죠. Y축에 대한 산식은 똑같고 X축에 있는 것만 XB로 바꿔주면 되니까 쭉 복사해서 XA를 XB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 점의 좌표를 모두 다 구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정의를 했었던 선을 작성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create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요게 점 1번, 요게 점 2번,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될 인수는 도면층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0번 도면층을 사용을 해서 가로선을 그려라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는 건데 요걸 반복문으로 구성을 해줘야겠죠. 반복문으로 구성을 하기 전에 n에 대한 값을 먼저 초기값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선 곱하기 1을 해줬으니까 setQ에 n을 1로 설정을 해주고 언제까지 반복을 하느냐? n-1까지 반복을 해요. 여기에서 n은 nln으로 정의한 도면층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특정 조건이 아니라 지금은 횟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repeat을 사용을 하는데 nln에 정의되어 있는 것보다 1 적게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1-nln이라고 써도 되고 빼기 nln 1이라고 써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도 똑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요걸 들여쓰기로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주고 리핏에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가로줄 작성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줄을 다 그렸으면 이번에는 세로줄을 그려줘야겠죠? 요 세로줄은 선 하나만 그릴 거니까 반복문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 끝점의 좌표, 요 끝점의 좌표를 구해서 선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산식은 아주 간단하죠? 요 친구는 XA 플러스 W의 3분의 1, 그러니까 X축의 좌표는 XA에 플러스 나누기인데 width를 3으로 나눠라. 그리고 그거에다가 XA를 더해라. 요게 X축의 좌표죠. 그리고 Y축의 좌표는 YA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점의 좌표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값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주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밑에 있는 점의 좌표는 또 밑에 있는 산식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다 똑같은데 YA가 아니라 YB죠. 다 똑같은데 요게 YB다. 이렇게 점의 좌표를 구성을 했으면 create line이라는 기능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점의 좌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면층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create line에서 오타가 있었네요. create line에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주면 함수의 정의가 끝난 겁니다. 요게 세로줄 작성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면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그리드까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샘플 도면에 갖고 와서 시작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로 요 점을 쿡 집어줄 거고요. 요번에는 요 점보다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점을 찍어줄게요. 복사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사각형이 생길 거고 클릭하면 영역이 정해질 겁니다.
방금 입력한 두 개의 점을 사용을 해서 요만큼의 계산식을 돌려주면 PT1, PT2, PT3, PT4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될 거고, 선을 작성하는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함수도 로드를 한번 해주고요. create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선을 4개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을 정의를 할 거고, 복사해서 집어넣고, 높이도 정의를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쭉 복사해서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지들이 알아서 기능을 실행을 할 겁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정의할 거니까 쭉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 작성해서 사용할 함수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가로줄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선이 한쪽에 겹쳐져 있죠?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모두 동일한 선이 여러 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가 틀렸다는 뜻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선을 만드는 기능 자체는 실행이 잘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 바퀴로 넘어올 때 요 n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계속 누적돼서 작성이 됐던 거니까 setQ에 n을 정의를 하는데 1 플러스 n으로 1 큰 값을 정의를 추가로 해줘야겠죠. 이 내용을 빼먹어서 같은 위치에 저장이 됐던 건데, 복사해서 다시 한번 요만큼 실행을 해주면 요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선들이 작성이 될 겁니다. 요걸 빼먹어서 같은 자리에 계속 누적해서 작성을 했던 거고요. 요번에 마지막으로 세로줄 작성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면 3분의 1 되는 위치에 수직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실행한 내용이 잘 실행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드를 그리는 건 다 끝난 건데, 나머지 요 안에 선을 그리고 문자를 집어넣고 요 내용을 진행만 하면 되는데, 이때 루프를 선 따로 그리고 문자 따로 놓고 이렇게 두 개의 루프로 나눠서 작성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한 번에 하나의 루프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반복할 횟수가 똑같으니까 문자 넣고 선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작성이 되도록 루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게, 산식은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죠.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선을 먼저 그리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메모장에다가 선의 좌표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X축의 좌표는 쭉 동일하니까 X축의 좌표를 변수 하나에다가 정해줄게요. 물론 그것도 스타트, 시작점과 끝점 이 두 개를 다 따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setQ를 사용을 해서 라인의 스타트 포인트 X점에다가 산식을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XA에 나누고 한 번 더 나누는데 하이트를 NLN으로 한번 나누고 그걸 또 2로 나눈다. 거기에 XA를 더해서 스타트 포인트의 좌표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엔드 포인트 X의 좌표도 마찬가지죠. XA에다가 나누기 width 이걸 3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나누기를 한번 해주고 나누기를 또 하는데 하이트를 NLN으로 나눈 걸 2로 한번 나눠주고 그걸 앞에서 빼준 다음에 XA에 더해라. 이렇게 산식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축의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스타트 엔드가 없으니까 그냥 LY로 산식을 정해줄게요. Y축에 대한 산식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YA점에서 2분의 H를 뺀 다음에 n분의 H의 횟수를 곱한 거를 갖다가 여기다 정하는데 첫 번째 횟수는 곱하기 0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미지수가 0이라는 뜻이고요. 요런 등차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거하고 앞에 있는 요 내용 반복되는 내용만 LY의 기본값으로 정해주겠습니다. 빼기를 하는데 YA에서 뺄 거고요. 나누기 한 번 더 나누기 하이트를 NLN으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값을 YA에서 빼서 LY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선을 그리는 좌표는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시작점 요 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는데 저 점의 좌표에 대한 산식은 setQ를 사용을 해서 tx에다 저장을 할 건데 x축의 좌표는 너무 쉽죠? 전체의 중간에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에 pt1 또는 xa와 xb를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눠주면 돼요. 요렇게 산식을 정해주면 x축에 대한 좌표가 정해진 겁니다. 텍스트를 집어넣는 요 x축의 좌표 요게 정해진 거고 y축의 좌표는 여기에서 계산한 값에서 각한의 값의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게 텍스트 포인트의 y축이 될 텐데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요 친구가 n하이트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산식 자체가 n하이트죠.
그러니까 요 내용 중에서 요거를 nHeight 요걸로 바꿔줘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요 내용을 요렇게 바꿔줘도 산식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값들을 모두 정했고 나머지 값들은 루프에서 변할 값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의를 했으면 모든 좌표는 다 정의가 된 건데 아직 정의를 하지 않은 내용이 있죠. 바로 문자를 집어넣는 내용입니다. 문자 작성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부터 정의를 할 건데 diff은을 사용을 해서 create tex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를 넣을 때 몇 개 집어넣고 싶은 게 있죠? 바로 각각의 문자를 각각의 도면층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도면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하이트가 필요해요. th라고 그냥 쓸게요. 문자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이 내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일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친구는 생략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스타일을 다 입력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위에서 정한 인수들을 사용을 해서 entMake를 사용을 하는데 리스트로 당연히 각각의 항목을 묶어줘야 할 거고요. 각 항목을 적어보자면 construct 0번에 text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construct 8번에 도면층이 들어가야 되니까 array로 입력한 인수를 받아서 써주고요. construct 40번을 사용을 해서 text height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1번을 사용해서 문자의 내용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construct 10번을 사용을 해서 pt를 즉 문자의 삽입점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construct 7번을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집어넣어줘야만 합니다. 유형들을 모두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를 한 다음에 entMake로 만들면 문자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열었던 괄호 닫아주시고요. 보기 좋게 정리까지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걸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데 요 포인트라는 건 리스트 타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10번과 컨스트럭트를 했을 때에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문자열이고 요거는 실수고 문자열이고 요것도 문자열이고 요런 각각의 데이터 타입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정의를 했으면 이제 while문을 돌려줄 차례겠죠? while문을 돌려주는데 반복할 때마다 증감되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 정의를 해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미지수의 초기값은 0입니다. 자, 그 미지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setQn을 사용을 할게요. 위에서 n을 사용을 했지만 요 리핏에서 끝났을 때 n의 값이 뭐가 되든 간에 n을 다시 0으로 정의를 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쓰는데 언제까지 쓸 거냐? layer name list에 뭔가 들어가 있을 때까지만 쓰면 되죠. 도면층의 개수만큼만 반복을 해주면 되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while문이 끝나기 전에 setQ를 사용을 해서 lnlist를 cdr lnlist로 재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빼먹지 말아야 될 게 setQ를 사용을 해서 n에 1을 추가해 줘야만 합니다. 요렇게 두 개의 변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바뀌어줘야만 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을 해줄 차례인데 setQ를 사용을 해서 layer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카의 lnlist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도면층 리스트에서 첫 번째 요소를 갖고 와서 layer name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는 선을 그리든 문자를 그리든 간에 도면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추출을 해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create line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앞에서 요 내용 정의를 했었죠?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때 요 y의 값이 변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변하게 산식을 짜지 않았어요. 왜냐? 미지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변하는 내용을 while문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미지수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 앞에 고정되어 있는 요 내용만 산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 내부에서 create line을 사용하기 전에 setQ를 사용을 해서 앞에서는 ly였죠? ly라는 걸 정의를 해서 요 밑에 있는 산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빼기 ly에서 빼는데 어떤 값을 빼느냐? 곱하기 nHeight 여기에다가 n을 곱한 값을 빼라 요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요 ly라는 게 요점의 y좌표가 되는 거죠. 가변적인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즉 create line에서 시작점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 시작점을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위에서 정의했던 lstpx
LSTP의 X좌표 그리고 LYY 요 두 개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게 시작점이 될 거고,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LEDP 엔드포인트의 X좌표에 LYY를 사용을 해서 Y좌표를 집어넣어 주면 두 점의 좌표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을 그릴 때 도면층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왔죠. 거기에 LName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갖고 온 도면층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요 도면층을 사용해서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선분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선을 그렸으면 이번에는 create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문자를 집어넣어 줄 차례인데, 문자에는 요만큼의 인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요만큼의 인수를 각각의 줄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도면층이니까 LAName 여기 변수에 저장한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문자의 높이는 요 위에서 계산을 한번 해놨었죠. nheight를 2로 나눈 걸 theigh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높이는 theight라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스트링 문자열의 내용은 도면층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layerName 요 변수 그대로 사용을 하고, 포인트 요게 중요한데 x축의 값은 변동이 없죠. x축의 값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미리 해뒀었습니다.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x축 좌표와 y축 좌표를 하나의 점의 좌표로 만들어 줄 텐데, x축의 좌표는 tx에다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y축의 좌표만 미지수가 들어간 걸 계산식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 선이 그려진 y축의 좌표보다 각 칸의 높이의 4분의 1만큼 낮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 LYY에서 빼는데 nheight의 4분의 1만큼, nheight를 4로 나눈 값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요게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타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스탠다드를 쓸게요. 요렇게 해서 create 텍스트라는 기능을 맞춰주면 문자가 작성이 됩니다. 5개의 인수를 5개로 쭉 넣어준 거고요. 요걸 반복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그대로 문자가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토캐드로 넘어가서 제가 정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변수로 사용을 할 거니까 계산을 시켜줘야겠죠? 복사해서 명령에다가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 작성 함수, 요 친구도 정의를 해줘야만 하겠죠? 복사해서 집어넣어 주고 n의 값을 다시 0으로 덮어 써준 다음에 while문을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while문 쭉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주면 문자와 선들이 깔끔하게 작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줄 작업은 명령어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명령어로 만드는 건 간단하긴 하지만 diffun을 사용을 해서 커맨드를 create layer table 그래서 ctl로 정한다. 이렇게까지는 간단한데 요 안에 변수 집어넣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메모장에서 계속 사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냥 복사해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완성하시면 되는데, 어떤 변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괄호 개수가 지금은 산식이 들어가서 굉장히 겹쳐져 있죠. 여기만 해도 5개 들어있고 1개, 2개까지는 쉽지만 3개, 4개, 5개로 넘어가 버리면 괄호의 개수가 아무래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산식이 복잡한 리습을 만들 때에는 별도의 툴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습을 작성할 때 메모장 말고 어떤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느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를 하는데 오토 리습에 대한 익스텐션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만 리습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걸 사용을 하면 각각의 함수랑 변수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같은 경우 선택을 해보면 어디에서 시작한 괄호다 이런 걸 체크를 해줘요. 요게 편하기는 한데 나는 다른 언어는 안 쓰고 리습만 만든다 그러면 요것보다는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요 친구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도 당연히 무료고요. 요것도 괄호를 선택하면 괄호가 어디에서 시작을 한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주고 변수를 더블 클릭하면 변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나는 리습만 만들 거다 그러면 노트패드 플러스 요 친구가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토캐드에 내장되어 있는 편집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요게 기능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인터페이스가 개떡 같아요. 쌍팔년도에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편집기로 사용을 하도록 기능을 바꾸고 있어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언어를 붙이는 게 더 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편하다 싶은 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다른 언어 모르고 리슨만 쓸 거다. 그러면 노트패드 플러스 이 친구가 가장 편할 겁니다. 아무래도 오토캐드에 내장되어 있는 이 친구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요. 익숙해지면 정말 좋긴 한데 익숙해질 때까지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리슨만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거, 이 친구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 중인 도면의 도면층 리스트를 하나의 표로 만드는 기능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은 전부 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를 했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얻어 가셔야 되는 건 이 산식을 계산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제가 그려놓은 표들을 보고 저 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산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산식을 본인이 구성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산식을 구성할 수 있으면 이런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산식을 구성하지 못하면 리습의 함수를 모두 다 안다고 해도 요건 당연히 못 그리는 거예요. 요 좌표를 정의하는 것까지 해낼 수 있어야만 리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읽고 쓰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